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주택을 대거 공급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역에서 모기지 상한이 연체되고 있거나 또 연체 위기에 빠진 내 집 소유자들은 최고 8만 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지난달 전국의 중간 주택 가격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이번 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그러니까 지난달 전국에서 판매된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9만 1,2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건 1년 전인 2021년 지난해 4월보다 14.8%, 거의 15% 가까이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7만 5,300달러의 종전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주택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곽 지역의 넓은 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가운데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가 그런 수요를 더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남가주의 주택 가격도 역시 최고가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남가주 주택 가격은 또 오르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8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DQ뉴스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 남가주 중간 주택 가격은 76만 달러입니다. 이건 1년 전보다 10만 9천 달러, 16.7%가 오른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매주 2,100달러 정도씩 오른 셈입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가장 저렴한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51만 9천 달러입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저렴하다곤 하지만 작년보다 19.9%, 거의 20%가 오른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남가주에서 가장 비싼 오렌지 카운티는요, 105만 달러입니다. 1년간 20.6%가 급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는 15.3%가 상승한 86만 5천 달러고요. 샌디에고 카운티가 20% 오르며 84만 250달러, 거의 LA와 비슷합니다. 이 밖에 벤츄라는 15.4%가 오른 81만 5천 달러,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0.4%가 뛴 59만 달러입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남가주도 그렇고 주택 매매는 감소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561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건 그 한 달 전인 3월보다 2.4%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고요. 남가주 역시 지난달 주택 판매가 2만 1,486채로 18.9%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판매가 줄어든 데는 조금이라도 금리가 덜 올랐을 때 지금 빨리 주택을 사려 하는 그런 수요가 많지만 주택 공급은 그 수요에 못 미치면서 이렇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매매는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처럼 주택 가격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 부족으로 가파르게 급등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주택 가격 또 주거비 급등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6일 주택 공급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역 정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겼는데요. 백악관은 현재 미 전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150만 채나 부족하다는 무디스의 분석이 있다 지적하고 5년 안에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150만 유닛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나요? 네, 바이든 백악관의 액션 플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행정부의 내년 예산으로 50만 유닛을 공급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유닛은 각 지역 정부의 존인 변경과 재개발 등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공급할 건지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된 공공주택 공급 확대안이 시행되면 수년에 걸쳐서 100만 유닛이 공급한다 하고요. 2023년도 이 바이든 예산안만 확보되더라도 50만 유닛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만 시행되면 5년 안에 현재 부족한 150만 유닛의 차이를 거의 해결할 것으로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자, 이처럼 대폭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는 저소득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도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전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공유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주택을 건설하려면 조닝을 변경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되도록 연방정부에선 각 지역정부들이 조닝을 변경하고 재개발하는 경우 세제 혜택 그리고 재정 지원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특히나 환경을 중시해서 이런 개발에 미온적인 편이었는데요. 로컬 당국이 주택 개발과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민주당 소속 바이든 백악관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이번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택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내 집 소유자들을 위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모기지 상환이 연체되고 있거나 또 연체 위기에 빠진 내 집 소유자들을 위한 무상 지원 정책이 발표가 됐죠. 네, 최소 15,000달러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이 소식에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서 1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홈오너 지원 펀드 HAF가 각 주별로 배정돼서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지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재정난을 겪었던 내 집 소유자들에게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무상 지원이 본격 이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연방 재무부가 홈오너 어시스턴트 펀드를 각 주별로 배분을 하고 신청을 받아 내 집 소유자에게 지원하도록 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느 주가 얼마나 받는지도 발표가 됐습니까? 네, 인구별 그리고 가구별로 배정된 이 지원 기금을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주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는 인구와 가구 수가 가장 많으니까요. 10억 5,55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이 플로리다주인데요. 6억 7,600만 달러가 배정됐고요. 이어 뉴욕 5억 3,9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에 3억 8,700만 달러, 또 졸지아주에 3억 5,400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이 밖에 버지니아주 2억 5,840만 달러, 메릴랜드 2억 4,860만 달러, 그리고 워싱턴 DC에 5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자, 이처럼 각 주별로 배정된 지원기금을 통해 각 주들의 신청을 받아 팬데믹 기간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내 집 소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가구당 최소 15,000달러, 최대 8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이 기금으로 연체되고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져 있는 주택 모기지를 낼 수도 있고요. 집 보험료,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는데요. 주별로 이 중간 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또는 연소득 79,99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에 소득이 급감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모기지 상환이 연체되고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져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되고 1년 이상 디폴트 지불 불이행 상태, 차압 절차에 들어간 가구라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위기에 빠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이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네, 현재 43개 주정부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주정부 내 주택개발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 DC를 포함한 다른 7개 주에선 총 지원액의 10%를 먼저 배정받아 시행한 시범 프로그램이나 예비 단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홈오너 지원 프로그램은 이 팬데믹으로 소득이 급감했던 내 집 소유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연체하거나 디폴트에 빠지고 결국 차압당하는 사태를 막아주기 위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모기지 상환을 석 달씩 유예하는 포비어런스를 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 중단되는 시기에 맞춰서 100억 달러를 본격 지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렌트에 사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바라는 마음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밀린 렌트비를 대납해주는 렌탈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250억 달러, 또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215억 달러, 이렇게 총 465억 달러가 연방에서 주정부로 배정해 지원돼 왔습니다.
네, 미국 내 주택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32에서 39%나 급등해 있습니다. 여기에 렌트비도 지난 한 해 14% 이상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가계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체 8.3%가 올랐습니다. 4월에 소비자 물가에서도 1년 전에 비해 5.1%나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주택 가격과 주거비의 상승은 물가 급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형경 기자 수고했습니다.